드디어 얼굴을 맞대게 된 두 UFC 선수 정찬성과 맥스 할로웨이. 사실 이 둘은 오래전부터 서로 싸워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Max doesn't have punching power, but I have punching power. I can beat it. 그리고 올해 4월 And if Korean Zombie wants it, he can get it. That is the only guy in my time with the older guys that didn't get the fight. 할로웨이도 정찬성과의 싸움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 경기에서 이긴 지 4개월 만에 정찬성과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김동현은 할로웨이가 들어올 때 한 방이 있을 거라고 봤고 최두호는 기회를 잡으면 서브미션으로 이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코미어는 정찬성에게 이번 경기는 남다른 의미일 거고 또 한 번 타이틀전으로 가는 길이라 엄청난 싸움이 될 거라고 말했죠. 마지막으로 최근 예측을 뒤집고 벤턴급 챔피언이 된 오말리는 둘 다 미쳤지만 할로웨이 쪽에 건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할로웨이가 이길 거란 의견이 많지만 예측은 언제나 깨지기 마련이죠. 그도 그럴 게 정찬성은 UFC 패더급 상위 랭커에서 내려간 적이 없고 UFC 패더급 역사상 최단기간 KO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레전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찬성 선수에게 이번 경기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면 이길 가능성은 예상보다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코리안 좀비의 시작으로 돌아가 봐야 하는데 사실 정찬성이 처음으로 미디어에 나온 건 한 TV 격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니요, 저 말 안 하고 왔습니다. 걱정하실까 봐. 예. 수줍은 귀요미 대학생이었는데 경기가 시작되면 살인 모드로 한순간에 변해버렸었죠. 시작부터 주먹을 연달아 꽂아버리고 방심한 사이 헤드킥으로 KO 시켜버리죠. 이때부터 이미 지금의 코리안 좀비를 연상시키는 브롤러 스타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2라운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이후 프로로서의 이름값을 계속해서 높이고 결국 지금의 UFC로 인수합병된 WEC에 데뷔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지금도 회자되는 레전드 매치 중 하나인데 상대 레너드 가르시아와 미친 듯한 난타전으로 3라운드를 꽉 채웁니다. 풀파워 스윙을 3라운드 내내 조지는데 둘 다 체력이 괴물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정찬성은 대학생 때 보여준 모습과 비슷하게 난타전 위주의 브롤러 타격가였습니다. 그래도 정찬성은 큰 몇 방으로 계속 다운시켰지만 가르시아도 맷집이 세서 판정까지 갔고 이긴 경기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통해 코리안 좀비라는 이름을 미국에 퍼뜨리게 되죠. 그리고 1년 후 UFC 선수로 편입된 정찬성은 가르시아와 2차전을 갖게 되고 그 유명한 레전드 서브미션 트위스터로 라이벌 구도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붙은 마크 호미닉과의 경기에선 7초 만에 KO시키며 당시 패더급 역사상 최단기간 KO 기록을 남겨버리죠. 승률을 떠나서 모든 경기가 기억에 남는 화끈한 경기를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순위권 컨텐더인 다이아몬드 더스틴 포이리에와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이전 경기에서 포이리에는 할로웨이랑 붙었었는데 서브미션으로 할로웨이를 깨고 올라온 상황이었죠. 그리고 시작부터 타격으로 우세를 가져가고 주짓수 실력자인 포이리에를 상대로 그래플링과 그라운드에서 압도하며 포이리에를 묶어놓고 점수를 따게 됩니다. 테이크다운 시도도 반동을 이용해 순식간에 풀마운트까지 잡죠. 그 이후로도 여러 기술을 시도하고 끝내 다스초크로 서브미션 KO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 당시에 할로웨이랑 붙었으면 정찬성이 서브미션으로 이길 확률 100%였죠. 지금은 할로웨이 실력이 이때보다 엄청 늘었지만 여전히 타격에 좀 더 강점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최두호 선수 말대로 그래플링과 주짓수에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포이리에전 이후 패더급 랭킹 3위까지 올라갔고 한국인 최초로 조지 알도와의 타이틀전을 갖게 됩니다. 비록 처음엔 밀렸지만 갈수록 알도를 공략하기 시작하는데 어깨가 탈골되는 심각한 부상을 안게 됩니다. 그렇게 초전성기에 수술을 하며 쉬게 되는데 이때 군대까지 가게 되며 선수한테 꽤나 긴 3년 6개월의 공백 기간을 갖게 됩니다. 사실상 이 부상과 군대만 아니었으면 아시아 최초 UFC 챔피언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었죠. 그렇게 병역 의무를 마치고 거의 4년 만에 복귀하는데 1라운드에 미친 어퍼컷으로 KO 승리를 가져갑니다. 코리안 좀비의 화려한 부활이었죠. 그 이후에도 야이르한테 변칙적인 엘보우로 KO패 당한 걸 빼면 계속해서 KO 승리를 이어갔고 결국 잠정 타이틀전에서 오르테가와 붙게 됩니다. 여기서 이기면 볼카노프스키와 타이틀전을 벌이고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노련한 아웃파이팅으로 정찬성의 페이스를 흐려놓고 야이르전이랑 비슷한 엘보우에 또 당하게 됩니다. 결국 만장일치 판정패하게 되고 이때 정찬성은 다시 타이틀전까지 올라오겠다며 처음으로 할로웨이를 콜아웃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싸운 상대는 할로웨이가 아닌 주짓수 블랙벨트 댄 이게였습니다. 정찬성보다 랭킹이 낮았는데 정찬성이 언더독이었죠. 그런데 블랙벨트를 상대로 테이크다운을 여러 번 성공하고
lot of control. 타격으로도 앞서가며 판정승을 따냅니다. 이처럼 언더독인 상황에서도 업셋을 일으킨 경험이 많은 정찬성이기 때문에 할로웨이와의 경기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 이후에 할로웨이를 제대로 콜아웃하게 된 것이었죠. I have punching power. I can beat him. 하지만 할로웨이의 부상으로 정찬성은 또 한 번 타이틀샷을 받게 됩니다. 바로 볼카노프스키와의 타이틀전이었죠. 모두가 알다시피 이 경기는 볼카노프스키의 위대함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정찬성은 순간 자신을 의심하며 은퇴를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더 이상 챔피언이 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TV와 유튜브에서 밝힌 것처럼 이 경기는 정찬성에게 큰 정신적 타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회복하고 인스타를 통해 후속 경기를 예고했고 할로웨이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코좀과의 경기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었죠. 2020년 정찬성이 처음으로 콜아웃하고 3년 만에 싸우게 된 운명같은 매치업이었습니다. 심지어 만약 정찬성 선수가 할로웨이를 이긴다면 세 번째 타이틀전까지도 욕심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정찬성의 인생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정찬성 선수는 경기 전 인터뷰에서 100% 올해의 경기가 될 거라고 했는데 승패와 상관없이 기존처럼 미친 경기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재밌는 경기가 될 거고 완전히 방전되는 그런 시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Tell you BTS, 봉준호, 손흥민, Nico, KZ, let's go. Yeah, walking on, good on me, they're gonna think about it.